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영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동훈 구단이 패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바둑이 살짝 나빴는데 네. 중반 이후에는 복잡하게 만들면서 거의 역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큰 실수가 나오면서 그 뒤로는 좀 이기기 힘든 바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 탕웨이싱 선수에게는 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국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 허서연 초단이 또 초단 돌풍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갔죠. 네, 계속해서 또 본선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또 강자들의 대국을 저희가 마련을 해봤는데요. 한국의 신민준 선수의 판과 그리고 오유진 선수의 대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중국 선수들과 또 맞붙게 되었어요. 네, 특히 이제 신민준, 리웨이칭 대국은 이제 한중 양국의 차세대 주자들끼리의 대국인데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는 대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먼저 대국을 감상하시기에 앞서서 LG배 세계기왕전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치 판입니다. 전기 우승자가 중국의 쉐어라오 구단인데요.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우승자를 살펴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쉐어라오, 그리고 2017년도 당이페이, 일단 2016년도와 15년도에는 박정환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2017년과 18년에 다시 중국 선수에게 내주고 만 그런 양상이죠. 네. 초반에는 한국이 아주 초강세였는데 중반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한국 선수들이 우승이 거의 없죠. 특히 왼편에 보면은 2008년도에 이세돌 구단이 우승한 이후로 몇 년간은 중국이 계속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박정환, 강동윤이 우승했지만 또 최근에는 다시 중국 기사에게 내주면서 올해는 다시 우리 한국 기사들이 우승컵을 되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승컵을 찾아오기 위한 한국 선수들의 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선 A조의 대진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오유진 5단과 중국의 왕서 4단이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이 대국의 승자는 중화타이페이 린준옌 선수와 그리고 중국의 초강자죠. 스웨 9단과의 대결이 이 대국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옆조는 한국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요. 박진솔 선수 대 조경호 선수, 이성재 선수 대 이재성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조는 예선 L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 이 대국의 승자는 중국 판윈러 선수와 박진영 선수의 승자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또 한국의 심해솔 선수 대 일본 누마다테 사키야 선수의 대결, 이 대국의 승자는 역시 일본 선수와 중국 선수의 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둔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신민준 7단 대 리웨이칭 5단의 대결, 그리고 오유진 5단 대 왕서 4단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대국이 펼쳐졌는데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바둑TV 스튜디오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치 판입니다. 왼쪽이 신민준 선수의 대결, 그리고 오른쪽이 오유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오유진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왕서 4단. 좀 이름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왕서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대회에서 뚜렷한 성적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중국에 이제 북경에 가면 중국 기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항저우에 가면 항저우 기원이 있는데 항저우 기원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웨이칭 5단 대 신민준 7단의 대결. 두 기사 모두 다 아주 심각한 모습이네요. 이 리웨이칭 선수는 또 동갑내기 셰커, 딩하오, 랴오 위아너 선수 등과 함께 굉장히 또 촉망받는 94년생, 2000년생이죠. 네, 2000년생 기사가 되겠습니다. 왕서 4단이 94년생이죠. 예. 리웨이칭 5단이 2017년도에도 이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즈 본선 32강에 올랐던 바가 있고요.
또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 본선 4강에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19회 LG배 세계기왕전에서 본선에 진출을 했었고요. 네, 2014년도죠. 네, 최근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 동갑내기 기사라고 했던 쉐커, 딩하오, 랴오 위아너 선수에게 약간 추월당한 느낌이 있다는 평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시에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계 대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직 2000년생이라 전부 어리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 훨씬 더 많은 기사들이죠.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훈련을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나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한국 나이로 보았을 때 이제 19살의 기사가 되겠죠. 신민준 7단은 99년생, 한 살 차이죠. 네, 리에이칭 5단이 신진서 8단하고 동갑내기 기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경쟁해야 될 기사들이 참 많네요. 지금 바둑을 보면 네, 여기 우상기에 또 묻지마 33이 하나 나왔고요. 좌상기에도 보니까 묻지마 33이 한 번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등장하는 정석 진행이 되겠네요. 좌기 같은 경우는 화점에 흙이 걸치고 나서 양걸침을 하는 형태 모양이고요. 이런 그림이라면 나중에 이제 이걸 젖히고 넣을 때 들어가고 있고 해서 그렇게 집을 센다면 5, 6, 7, 25집 이상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100은 40집 이상은 최소한 40집 이상은 확보가 되어 있네요. 확실한 실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 이상이고 지금 문제는 이 바둑의 초점은 우하기로 보이는데요. 예. 이 돌이 만약에 깔끔하게 산다면? 산다면 이거 흙이 집이 없어서 안 되겠고요. 집이 너무 없군요. 깔끔하게 잡힌다면? 깔끔하게 잡는다면 네. 제법 큰 것 같거든요. 아, 한 35집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네요. 거기다 두터움도 있으니까. 네. 근데 35이면 흙도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거든요. 여기도 집이 약간 있고 상변의 모양도 있고 여기에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바둑의 초점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약간이라도 맛이 네. 있다면 이거 흙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고요. 아, 이제 깔끔하게 흙집이라면 이거는 흙이 재밌어 보입니다. 이 두 기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던 이유가 있군요. 지금 우아기 쪽의 사활과 맛이 당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급소를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데요. 네. 받으면 저는 이 다음이 잘 안 보여서 과연 이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어렵네요. 예, 막더라도 백이 지금 막아도. 날일 잘했네요. 네. 이거는 만약에 이런 데 받아주면 젖히고 늘면 이건 살 것 같아요. 네. 최소한 패는 나지 패? 않습니까? 예. 근데 패 정도 나더라도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냥 패가 잡으러- 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맛이 생긴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데를 젖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야 되겠죠? 네. 단수치면 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받나요? 치 받으면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 둘, 세수라 그렇네요. 이거 끊어도 이렇게 안 되죠. 네, 축이네요. 젖혀 나왔을 때 끊기가 어렵군요. 이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과연 될까요? 저는 한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잡으러 가는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두고 붙인다거나 하면 네, 패죠. 이쪽을 붙여서 단수를 치더라도 패 맛은 근데 이런 것 자체 패감도 네. 좀 불편하고 해서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바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아기가 굉장한 승부처인데 신민준 7단에게 어떤 보관이 있을런지요. 이거 만약에 패가 난다면 이 바둑은 좀 불편해 보이고요. 그냥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면 반대로 또 흙이 좋아 보입니다. 네. 우아기 쪽 사활이 쟁점이 되는 상황.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살펴본 정도가 대략의 수읽기인데 신민준 7단이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수읽기를 해내야 할 것 같네요. 신민준 7단과 리에칭 5단은 우하기 쪽에서 장고가 좀 거듭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오유진 5단과 또 중국 왕서 4단의 대결은 어떤 모양으로 대국이 펼쳐지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오늘 이 대국도 일단 묻지마 3-3이 2번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부터 수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신민준 7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어서 또 요즘 유행을 한참 네. 했던 보석이 진행이 됐죠. 바로 6번째 수로 바로 3-3을 침투를 했고요. 네, 저 막는 방향이 보통은 이제 예전엔 반대쪽이었죠.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막아라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이쯤 갈라칠까요? 여기나 뭐 이쯤 갈라치는 네, 어딘가는 하나 갈라치고요.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쪽을 막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론이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이쪽을 막았고요. 네, 큰 모양을 펼쳤을 네. 때 갈라치면 좀 싫다고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된 건가요? 네, 반대로 막아서. 이거는 이제 받아주면은 네, 이렇게 키우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이제는 세력으로. 백도 한 이 정도는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둬도 한 판의 바둑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실전은 단수를 치고 아예 우상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원래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양걸침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좀 양걸침을 피해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일자를 많이 받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예. 개의치 않아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들이 날일자에 걸쳐서 손 빼는 인공지능들도 많습니다. 네, 이 모양이 이제 예전에는 좀 백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또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최근에 굉장히 프로들의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 찌르고 예, 젖혀서 예. 새로운 정석이 탄생을 했죠. 정석이라고 봐야겠죠,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네. 또 자산기는 또 3-3을 침투를 예. 하고요. 지금도 역시 백이 반대쪽으로 막아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끊을 때 변신이 되는 이 형태도 역시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이 모양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전에서. 네. 이 모양의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이런 발상을 잘 못하는데 이것도 네. 역시 인공지능이 많이 두면서 이 날일자도 인공지능이 많이 두면서 최근에 이제 프로기사들의 대국에서도 실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즘에 뭐 정석이라고 네,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백의 날일자에 흑도 날일자에서 좌변의 백 모양이 좀 커지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한 점을 잡아, 네. 이 수가 저는 굉장히 독특한 수로 생각이 네. 됩니다. 보통이라면 하변을 어딘가 뭐 예를 들어서 지켜놓고. 눈목자로 두거나 또는 뭐 호구를 치거나 어디 뭐 지키는 것이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전은 좌변을 그것도 5선에 삭감을 했는데 신민준 선수가 일단 타계에 자신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봤던 것 같네요. 근데 백이 먼저 두더라도 뭐 그렇게 우엽적으로 큰 집은 아니라서 저는 이 삭감이 그렇게 급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신민준 칠단은 하변을 아예 생략을 하고 지금 좌변을 침투를 했는데 좌변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한 방이 상당히 아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급소를 막상 한 방 당하고 눌렸죠. 이 선으로 눌린 것이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이제 좌변은 이 침투 그리고 날일자 그리고 한 칸으로 다음에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백이 이쪽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밑으로 젖히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형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봐야겠어요. 네. 부친수는 이제 하변 쪽으로는 약간 손해긴 하지만 이 한 점을 희생해서 자하기에 있는 흑돌 7점을 획득을 했거든요. 한 20집 이상은 벌어들였죠. 다만 이제 흑도 빵따남하고 날짜를 하면서 하변 쪽의 모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해 득실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친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의 의도는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받으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아, 이렇게 하고 한 2칸이나 3칸 정도 벌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변과 우하기 모양을 이제 삭감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흑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끼웠습니다. 지금도 흑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오히려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바깥쪽에서. 아, 그래서 이제 물러설 수 없네요. 예, 물러설 수 없이 이제 강경책을 선택을 했는데 네. 자, 이것도 정말 강한 수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보통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막는 것은 이것은 젖히고 늘기만 하더라도 패는 확보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양이 패가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원래 흑집이었는데 그렇죠. 패맛이 나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백이 여기 둘 때 잡으러 가겠다는 뜻으로 아, 보여요. 끊더라도 계속 밀어서 쭉쭉 밀면 쭉쭉 밀어가지고 잡을 수 백도 있나요? 함부로 못 젖히거든요. 네. 젖혔다가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늘어야 되겠네요. 밀면 또 밀 거예요. 네. 잡을 수만 있다면 흑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강공책을 선택을 했는데 백도 미는 수로 맞대응을 했고요. 아까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되는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모양이 젖히고 늘면은 이것도 그냥은 잡을 수는 없어 보여요. 네, 아까 저희가 살펴드린 네. 바로는 폐 정도가 나는 형태였죠. 네, 폐 정도 나는 거로 봤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이쪽을 젖히면 또 여기 젖히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신민준 칠단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역시 까다로운 만큼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하기의 백도를 잡으러 가고 하변을 젖혀왔을 때 물러서는 것은 뚫려서 나쁜가요? 젖혔을 때 끊지를 못하게 되면은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이상할 것 같아요. 네.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이쪽 젖히는 것과 귀 젖히는 것이 맛보기로 보여서요. 네. 중국의 리웨이칭 5단의 표정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지금 A, B 맛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네. 것 같네요. 지금 리에이치 5단이 입단한 지 4, 5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제가 보는 인터넷 사이트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 3개의 그 판수를 리에이칭 5단의 아이디를 제가 알고 있는데 판수를 다 합쳐보니까 수천 판이 되는 거예요. 아, 인터넷 대국으로의 훈련량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근데 이 리에이칭 5단 같은 경우는 평상시 생활의 패턴이 어떠냐면은 네. 아침에 일찌감치 그 중급 기원 그 훈련을 하러 갑니다. 그럼 네.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빠지고요. 보통 오후 5시까지는 같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대국을 한다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그렇네요. 잘 때까지. 네. 네. 계속 대국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입단을 하고 나서도 역시 입단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의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최근에는 정말 많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기사들의 그 뭐 공부량, 훈련량이 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만큼 중국 바둑이 최근에 잘 되는 이유가 거기서 그 많은 훈련량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층호단도 계속 신민준 칠탄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응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묻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또 워낙 그 인터넷 대국으로 이 속기형으로 또 많이 두는 기사이다 보니까 지금 소유기를 빠르게 해놓고 네, 여유를 좀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신민준 선수도 지금 답이 잘 안 보이다 보니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젖히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이거를 뒤로 후퇴했다가는 밀리는 것까지 네, 당하겠죠. 더 사건 사고가 커질 것 같아요. 네. 젖혀도 이걸 젖혀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는 하나 돌이 있다고 치고요. 이걸 두고 이으면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백이 단수 치고 쭉 치고 나가서 이건 흙이 안 되고요. 네. 여기를 둬야 위로 된다는 밀고, 얘기잖아요. 네. 이걸 두면은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젖히면은 수상전이 안 되죠.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생김새가. 흙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아, 정말 문제네요. 제가 뭔가 잘 안 보이는 그 묘수를 신민준 칠단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신민준 선수라면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리웨이칭 5단과 신민준 7단, 제한 시간은 비슷하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민준 7단이 우하기 쪽에서 좋은 수순을 찾아내기를 바라면서 네, 오유진 5단의 대국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대국은 오유진 5단이 100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게 복잡하네요. 좌상기 모양은 패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네.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생 처음 본 모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뭔가 아무- 패가 있었던 것 예. 같긴 하네요. 뭔가 생김새가 폐 흔적이 엿보이고요. 네. 그리고 우상귀도 지금 여기가 폐가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바깥쪽 그렇네요. 탈출은 안 되고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 있거나 허구 쳐야 되는데 있더라도 젖히면은 자체로는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패를 반드시 이겨야 살 수 있는 돌이고요. 우변도 폐의 흔적이 엿보여요. 네. 지금 여기 초반인데 여기서도 폐가 한 번 있었고 이쪽도 지금 폐의 흔적이 보이고 여기서도 지금 폐가 있고 이 바둑은 뭔가 폐로 시작해서 폐로 끝나는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자상기의 흙의 모양이 최소한 30집이 확보가 돼 있고 잡는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두터움까지 감안한다면 35에서 40까지도 봐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10여 집 이상은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우상기가 어차피 잡으러 와도 패가 있고 만약에 있더라도 패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두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단수를 치니까 따냈어요. 흑의 패감은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네. 이거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따내면. 따내고. 백기 패감이 있습니까? 이런 데까지는 하나 쓸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데 하나 써야겠어요. 네. 받아줬다고 치고요. 또 백이 따내고. 따내면 여기를 젖히는 패감이 어떨까 싶어요. 아.
지금 여기서 2선을 끊어서 두기가 좀 어렵다는 거군요. 일단 받아주면은 100이 2점을 잡으면 그때 패를 따내면 되겠고요. 아, 네. 반대로 쓰네요. 아, 아깝다 그거네요. 지금 이렇게 받으면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당연히 패감을 쓸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건 그냥 받아줬다고 치고요. 따내면. 따내고. 이 패감을 안 받겠다는 뜻인가요? 이걸 따내고 있더라도 그때 이걸 뚫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걸 안 받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거면은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 이제 그렇게 본 거네요. 네. 왕소사단의 생각은. 왕소사단은 저도 얼굴 보니까 네. 처음 본 기사예요. 예, 지금 아까 항저우 기원 소속이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항저우 기원 이제 훈련 국가 2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굉장히 또 최근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 중국의 AI 프로그램이죠. 전례와 또 대국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하고 대국하면서 스파링하는 네.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저우기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항저우 시내에 네. 30층이 넘는 아. 호텔을 지었는데 네. 그중에 몇 개 층을 항저우 기원에 연습도 할 수 있고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바둑 둘 수 있는 훈련 공간도 마련해주고 거기서 또 숙박도 제공을 해줍니다. 먹고 자고까지 다 제공을 해줘요. 정말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우리 기사들이 아주 편안하게 마음 놓고 바둑 공부를 할 수 있는 훈련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바둑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아. 마련해 준 거죠. 네. 저도 항저우 기원을 몇 번 가봤는데 네. 정말 부럽더라고요. 바둑 두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부러운 네.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후원을 받고 있는 항저우 기원이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아주 어린 네. 육성군들이 20여 명 정도 교류전을. 예, 항저우 기원에 가서 한 4, 5일 정도 있다 네. 왔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젊은 기사들이 굉장히 국가대표팀 기사들이 부러워했겠는데요. 네, 지금 물론 한국도 굉장히 좋은 국가대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워낙 좀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네. 하고 있다 보니 네, 항저우 기원이 또 굉장히 큰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도 중국 기사들하고 교류를 한 94년도부터 했고 네. 한 25년 정도 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에 갔던 도시도 항저우예요. 아, 그 당시에도 저희도 교류전을 대항전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기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정도 후에 다시 갔더니 천지가 개벽했을 정도로 도시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 항저우 기원도 정말 좋은 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좋은 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항저우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봐서요. 네. 정말 유명하고 네. 예, 맛있는 음식도 많은 그런 곳으로 들었는데요. 항저우 기원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이 대국은 지금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두 선수가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백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네. 말씀드린 대로 상변 쪽 장문 들여다보는 팩감을 쓰더라도 크게 위력적이지는 않아서 오유진 5단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네, 우아기 쪽은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이 다음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전입니다. 과연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다음 회전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전입니다.
신민준 7단 대 리웨이칭 5단의 대결. 그리고 오유진 5단 대 왕서 4단의 대결입니다. 지금 오른쪽 대국 오유진 5단의 대국 말씀드린 대로 오유진 5단이 패감을 받고 네. 왕서 4단이 패를 따냈습니다. 이 패감 쓰고 받으니까 패를 지금 따냈고요. 지금 다시 또 오유진 5단이 생각 중인데 이것을 뒤로 물러서기에는 너무 싫지 않습니까? 예, 좀 너무 굴복당한 느낌이 있네요. 이건 좀 불편해 보이고요. 패감을 쓰려면 여기나 들여다보는 거 정도인데 네. 이쪽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에는? 안 받을 수 없도록 최대한 해소하고. 크게. 이으면. 네. 여기 뚫는 것이 또 백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걸 살기 위해서는 또 패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 당해야 활용당하고 하네요. 뭐 이렇게까지 되는 모양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요? 지분 많다고 우겨야 되나요? 이러고 이런 것도 조금 약간은 가일수가 필요할 것 같고 밀었을 때 굉장히 아주 찜찜한 모양이거든요. 거의 수가 날 것 그렇네요. 같아요. 신민준 7단은 아직도 지금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돌을 잡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안 잡으면 실리로 부족하고 살려주게 되면 살려주면 이제 그쵸 실리가 부족한 거고요. 네. 잡는 수가 한눈에 보이지는 않고. 근데 살면은 거의 이 바둑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패 정도 나서 백이 다른데 큰 자리를 2번을 둔다. 이제 그게 어떨까 싶은데 만약에 다른 큰 자리를 2번을 두게 된다면 그래도 흑보다는 백이 좀 재미있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정 구단이 LG배 세계바둑 기왕전에서 요즘에 이름이 좀 바뀌었죠.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으로. 네. 2년 연속 최정 구단이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대단한 일이죠. 네, 엄청난 일이죠. 네. 남자 기사들도 특히 뭐 인류 기사들도 예선전에서 2년 연속 통과하려면 10연승을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지고. 네. 근데 그걸 2년 연속 통과를 했으니까 엄청난 실력자라고 봐야 되고요. 오유진 5단이 이제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또 가까우면서 또 네. 라이벌로 생각하는 기사가 이제 최정 구단 아닙니까? 그렇죠. 오유진 5단도 본선에 꼭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클 겁니다. 정말 이 오유진 5단과 최정 구단은 딱 정말 선의의 경쟁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는 너무 친하고, 그렇죠. 예. 네, 또 반상 위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유진 5단도 사실 이제 본선 진출, 이번에 딱 LG배에서 통과를 할 뭔가 그럴 때가 됐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네. 5판을 한 번도 안 지고 5판을 이긴다는 것은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해외에서 지금 통합 예선전을 뚫기 위해서 와 있는 선수들은 그냥 경험 삼아 나온 선수들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쟁쟁한 선수들만 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왕서 사단이 네. 아주 생소하잖아요. 처음 들어본 이름임에도 지금 절대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대회를 나오면 기본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죠. 상당히 많이 들죠. 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에게 뭐 한
100여만 원 정도의 경비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경비를 들여서 한국까지 올 정도면은 다들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최정예, 최강자들만 추려서 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들여다보는 팩감을 썼네요. 네. 현실적으로 중앙 쪽으로 뚫는 것보다 이게 집으로 더 크다라고 바로 받아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 팩감을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런가 보네요. 지금 다른 팩감 이 정도로는 조금 약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팩감이. 이쪽을 뚫겠 어디 뭐 예를 들어 두 방을 뒀다라고 치고요. 뭐 그냥 쉽게 이렇게 네. 이었다고 치고 밀어서 두면 여기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흙집이 10집 이상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 반대로 100집이 생기면서 오히려 흙은 미생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이렇게 젖히고 막을 때 젖히면 이거 어지간해선 팩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밀어놓고 잡으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으로도 크고 또 맛도 바깥쪽에 좋고요. 있는 백도 계속 공략할 수 있고요. 팩감을 귀 쪽으로 썼어야 하나 보네요. 변해서 말고요. 아마 왕서사단이 다음 착수가 어디가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어디다 둘까요? 우변도 백이 먼저 해결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아니면 이걸 두나요? 해수하고 단수치고 두 점을 잡으면 한 칸 띄어서 물론 이 돌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좀 굴복을 시킨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살려줬다고 치고요. 네. 다시 이쪽으로 손이 되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늘거나 있거나 이어도 되겠죠? 이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건 또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우상기만 잡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흙도 이 선택이 가능하긴 한데 저의 궁금증은 네, 이 팩감으로 왜 젖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민준 선수는 지금 착점이 보이지 않아서 장고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오유진 5단 대 중국 왕서 4단의 대결. 왕서 4단도 우아기 쪽의 팩감을 귀에 젖히는 수부터 썼다면 팩감이 조금 더 나왔을 텐데 변해서 쓰는 바람에 팩감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중국 기사들은 이렇게 판 앞에다가 본인 돌을. 돌도 좀 갖다 놓고요. 가끔은 이제 상대방 사석도. 잡은 사석도 여기다 이렇게 아, 쟁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사석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경우가 있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석을 이제 포로를 다 나중에 이제 개가할 때 사용을 하는데 네. 중국 룰은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 사용을 하질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사들끼리 바둑 둘 때는 돌을 잡아먹으면 바로 상대방 돌통이 휙 던져버려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것이 예전에 이제 중국 기사, 한국 기사의 대결에서 사석을 잡았는데 우리 한국 기사 그 돌통이 휙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한국 룰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바둑이 또 반집 승부가 났어요. 그래서 몇 그날- 개인지 알 수가 없고. 예, 그날 밤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예전에. 네. 결국 복귀를 냈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 사건을 중국에서는 황금 사건이라고 했어요. 아. 중국의 황씨성을 가진 기사, 한국의 김씨성을 가진 기사가 아, 벌어진 그렇네요. 일이라서 황금 사건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건 이름 재밌네요. 그때 뒤에 제대국을 권장했는데 한국 기사가 거부하고 반집회를 그냥 내가 반집 증거로 하자 해서 아. 넘어갔던 기억이 나긴 납니다. 좀 네. 저도 이제 희미해서
바둑계의 룰이 달라서 네, 생겼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왕서사단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괴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중국 대국장 자체가 이제 한국 대국실보다 이 앞쪽에 공간이 좀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 깨고 바둑 두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우리나라 기사들은 이제 지금 오유진 5단처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바른 자세로 두는 기사들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별로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자세로 바둑 두다가는 이제 야단도 많이 맞는데 중국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왜 잠깐 감탄사가 네. 나왔냐면은 지금 신민준 7단이 착수를 했어요. 아, 근데 정말 저는 상상치도 못한 곳에 지금 바둑알이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탄사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과연 그 착점이 어디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신민준 7단이 흑번이죠. 어디에 착점을 했을까요? 어디에 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곳이 맞는 건가요? 여길 뒀어요, 여기를. 아, 이게 이제 이걸 따내면 네. 굴복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굴복을 시켜서 있게 만들면 물론 뭐 당장 수가 나거나 하진 않는데 만약에 나중에 네. 그 사태에 대비해서 하나 교환해 놓은 겁니다. 이 교환 자체는 흑의 입장에서는 손해는 없으니까요. 그렇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나와 끊어서 뭔가가 벌어지면은 이 교환해놓은 만큼 흑이 당연히 이득 아닙니까? 그렇네요. 조금이라도 바깥쪽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수상전이 벌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아주 기민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백이 이어서 받는다면 일단 집으로 손해가 없는 백의 굴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한 점을 잡았고요. 그냥 있기 싫죠. 어떻게 보면 신민준 7단이 지금 저기 들어간 것은 상대방을 슬쩍 긁은 수거든요. 네. 이런 신경전도 고수들끼리의 대국에서는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약간 미묘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 날일자를 당하니까 네. 수는 잘 안 보이고 우아기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수는 안 보이고 해서 우선은 자아기부터 먼저 건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젖혀서 팩감을 사용합니다. 무언가 의도는 이 하변 쪽 아까 젖히고 나오는 수를 좌기 쪽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어떻게 방비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죠. 네, 우선 여기는 백이 어딘가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끊을까요? 그럼 일단 여긴 하나 교환을 따내고. 하고 이득을 보고 이쪽에 수가 당장 나거나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신민준 7단도 자력으로 지금 이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데를 선수로 활용을 해서 잡으러 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면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뭐 수가 나거나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이렇게 두면 이런 데가 선수가 돼서 단수 치면 네. 빵 따내면은 이거는 뭔가 좀 모양새가 이건 100개 되는 것 이상해졌죠. 같네요. 예. 그렇다고 이쪽을 뒤로 치는 것은 빵 따냄을 선수로 할 수 있어서 네. 이거는 흑이 상당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젖히는 수가 약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도 그냥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준 7단은 작년 가을 무렵인가요? 네. 초겨울 무렵에 농심 신라면배에서 파죽의 6연승을 그렇죠.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준 기사죠. 파죽의 6연승에 이제 7연승째 당이페이한테 걸렸죠. 네, 그 바둑도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한국의 우승을 견인한. 예, 한국의 우승을 견인했고 한국팀 역사상 농심 신라면배에서 6연승을 했던 기사는 아직까지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네. 농심배 연승 기록까지 세운 신민준 7단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신민준 7단 졌쳤네요. 신민준 7단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네.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어머님이 또 상당한 미인이시죠.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이걸 위로 젖혔어요. 근데 여기가 약간 신경이 쓰이는데 별것 없다 그런 뜻인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수로는 이쪽으로 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끊을 때 약간 곤란해 보이는데요, 저는. 끊어도 이렇게 그냥 받고 두겠다는 뜻인가요? 바깥쪽을 하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이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내고 괜찮을까요? 빵따냄이 아프긴 한데 나중에 나와 끊는 것도 있으니까 신민준 7단 굉장히 수익기가 깊은 기사인데요. 오늘 좌하기 쪽에서 패 쪽을 먹여치는 수법으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6연승 할 때 바둑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중반 이후에 좀 반면 운영 능력이 정말 뭐 대단하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둑에 새로이 눈을 떴나 이제 그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뭐 저우르양이라든지 판팅이라든지 네. 아주 쟁쟁한 기사들을 많이 꺾었죠. 많이 꺾었죠. 중국, 일본의 초일류 기사들한테 6연승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보통 세계대회 우승할 때 32강부터 단판 승부로 치면 5번 이기면 우승하거든요. 어려운 64강 일이에요. 64강 대회를 나가서 우승한 거하고 똑같은 네. 연승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게 혹시라도 한 점 잡고 살게 되면 집으로 역으로. 강수가 나오네요. 설마 했는데 네. 역으로 먼저 약점을 찔러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잡았다. 그러면은 이걸 늘고 따내도 여기가 안팎으로 흙이 한 30집 정도 이상 한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하변 쪽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렇네요. 여기는 또 하나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끊는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지켰다고 치고 전체적으로 흙집이 찾아볼 길이 별로 없는데요. 흙집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일단 여기부터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여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젖히는 게 있어서 잘 안 됐었죠. 요렇게 나가면 이거 뚫겠다는 뜻이죠. 이걸 두면 아예 이렇게까지 할까요? 네. 아예 찔러서 일단 뚫었으니까 그렇네요. 그래놓고 이거는 그냥 있거나 결국 뭐 이겼다고 치고요. 요것도 백이 잘 된 거겠죠. 그래도 예. 선수로 뚫었기 때문에 백이 피해본 건 없거든요. 네, 이 정도로 만족을 하려는 의도인 것 같네요. 이쪽을 끊는 것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치받을까요? 네. 이걸 두더라도 나가고 단수 치면 나가고 이어도 어디 뭐 나가도 다 받아주면은
네. 이어도 수상전이 안 되네요. 흑이 세 수밖에 없군요. 네, 이게 잡히게 되면은 이건 흑이 곤란하죠. 네. 좌학이 백도 잡히는 모양은 아니니까 바깥쪽으로 언제든 탈출이 가능한 모양이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끊을 수는 없네요. 아, 끊었어요. 또 다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단수를 쳐야겠고요. 네. 이어야 되겠고. 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을 수만 있다면 좋은데 이건 수상전이 달라지죠. 네, 이것은 흑도 이렇게 수가 두고, 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거나 한다면 네. 당장은 안 되겠네요. 당장은 이게 축이 되네요. 끊겨서 네. 아, 아니네요. 빈축인 이- 듯 하지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네, 따내는 게 따낼 있어요.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백도 잡으려면 단수 치고 이렇게 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수를 메워야 되는 것 같고 단수 치면 나가고 단수 치면 나가고. 근데 이 다음이 없으니까 굳이 이건 흑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여기서 다시 이 패를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네, 우선은 이거를 하변이 잡혔죠, 흑돌이. 네. 좀 아파 보이긴 하거든요. 집으로는 굉장한 손실이에요. 네. 원래 백이 귀를 붙였을 때 흑이 가장 알기 쉽게 받아줬으면 흑집이 꽤 날 수 있는 서른, 자리였죠. 30집 정도는 원래 났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백집이 15집 이상, 그러니까 안팎으로 치면은 40집, 45집 정도는 날아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흑도 자하기를 살면 어느 정도 이제 40회는 되는데, 자, 아무튼 뭐 진행이 됐네요. 네, 지금 이거는 여기서 백도 젖히겠죠? 축이니까요. 젖힐까요? 아니면은 아, 다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꼬부리거나 늘 수도 있거든요. 네. 축 맞죠? 요즘엔 축은 맞습니다. 축 맞네. 조금 멀어지면은 사실 좀 헷갈려요. 젖힐 수도 있겠네요. 젖히고 단수 치고 나가도. 이게 왜냐? 이쪽을 이어도 이걸 늘어서. 아니, 젖히는 것보다 그냥 느는 게 더 나아 낫네요. 보입니다. 어차피 네. 이거 하고 다 잡는다고 가정하면은 네, 어차피 잡는 거고 좌변의 백도를 좀 돌봐야 하니까요. 흑은 이제 손이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백도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대충 연결은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도라면 어떨까요? 글쎄, 그래도 백이 재밌지 않을까요? 지금 하변에 6점 잡은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리치 모단이 좀 재밌는 형국으로 보이고요. 이 돌이라도 좀 신랄하게 공격할 수 있다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일단 이걸 잡아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백이 먼저 따내는 순간에는 이거 이기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어렵죠. 흑의 사활도 또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악이 응수타진한 이후로 끼워 있고 뭐 밀고 날일자 해가지고 여기서 수가 나서는 그래도 백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민준 7단이 좌쪽 그 패의 형태로 먹여치면서 일단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대국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민준 7단 약간의 한숨과 신민준 7단이었죠. 예, 기침이 나왔는데요.
이해가 되는 한숨이에요. 네. 지금 상황이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실리로 크게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공격을 해서 대가를 찾기 위한 그런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100은 지금 물론 그냥 평범하게 늘 수도 있겠지만 먼저 따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약간 아프긴 아프겠죠? 그렇습니다. 두드려 맞아야 하네요. 그러면 일단 그냥 늘어야겠습니다. 예. 신민준 7단이 하변 쪽의 흑도를 버리면서 바꿔치기 양상을 택했습니다. 이후에 좌하 쪽의 백도를 어느 정도 공격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신민준 7단 계속해서 좋은 수를 발견해냈으면 좋겠네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전입니다.